이재명 오늘 또 재판 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이기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재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을 가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근데 이번 재판이 아마 대장동 재판일 거예요. 오늘 재판은 네. 그 34부에서 하는 그 공선법 위반. 공선법 위반. 공선법 위반. 네, 공선법.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생깡도 모르고 모른다. 그리고 예. 또 백현동 그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박근혜의 저기 어디죠? 건설교통부 거기에서 공문이 강요해가지고 내려와서, 예. 강요해가지고 이게 그 종상형을 확 해줬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오늘 또 있었는 것 같은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어가지고 이게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선거권도 없어진다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선법과 다른 법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 100만 원만 넘으면 일단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서 뽑힐 수 있는 권리가 5년 동안 제한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대선에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의원직도 박탈되죠. 그렇죠. 예. 의원직이 박탈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대선에서 보전을 받거나 이랬을 때 받았던 돈들이 있어요. 그 돈들이 다 400억, 430억입니다. 430억 네, 430억을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 지금 민주당 당사가 한 400억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왜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방탄을 하는 것인가라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의 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당을 사랑하는 진짜 민주당의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렇죠. 당의 그러한 그 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을 방탄했을 때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유죄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것이 아니라 대장동이라도 저는 대장동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일반 형사범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네. 확정됐을 때 선거권, 피선거권이 네. 박탈이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선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야, 100만 원으로 국고가 430억 튼튼해진다는 거는 또 그것도 참 재밌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아무리 민주당이 당원들이 많고 뭐 당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 400억은 작은 돈이 엄청난 아니거든요. 거죠. 엄청난 그렇다고 거죠. 한다면 민주당에게 많은 폐해를 주는 것인데 그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민주당도 곧 전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또 나왔을 때 과연 또 찍는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찍으면은 난리 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점점 현실화됩니다. 마치 지금 이번에 그 190여 석을 지금 민주당이 확보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가도에 탄탄대로가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선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결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뭐 권순일이 구워 삶았다, 뭐 50억 클럽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한참 지금 수사가 중이지만은 이번은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여러 번 검증을 받았다.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지난 대선 때 여러 번 검증을 받았으니까 나는 새로운 검증을 받을 게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난 2년 동안 당대표를 하셨죠. 당대표를 하시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성남시장 때였어요. 그렇죠. 경기도지사일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때도 다 검증 받은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 검증 받고 이제 지지자들은 그럴 거예요. 검증을 이제 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대선 그렇죠.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는 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재명과 조국의 폐해란 것 자체, 폐해가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정의는 어디 갔죠? 저는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태, 정말 아무리 온몸에
뭐 먼지와 똥구녕이를 다 묻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찍어주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회의 바른 기준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뭐 저도 이제 법조인이고 합니다만 뭐 법조인이란 게 이게 유무죄를 가리고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런 작업인데 저는 요즘 법조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런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이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좀 안타깝거든요. 이런 그 법조인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리더로서 나서는 이러한 어떤 현상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 선거의 프레임이 범죄자는 뽑으면 안 된다. 대 정권 심판이었어요. 근데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이 범죄자보다 정권 심판을 택한 것이 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 정권 심판을 문제가 생겼는지를 일단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전 이것을 떠나서 물론 정권 심판을 더 많은 분들이 택했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입법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입법을 해주는 사람이 범죄인이다? 그냥 범죄인은 예전 전과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이에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확정 판결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표로 뽑고 국회의원으로 뽑고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본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그렇죠. 것이지 예, 국민들을 결코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뭐 정말 정말 오케이님 민주당에 대한 주어가 민주당이죠. 선동질도 어지간히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부숴버리려 하는구나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저는 그 최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조국신당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국혁신당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쓰는데 무슨 개뿔 혁신이야. 대한민국을 다 이게 분열시키고 이게 뭐 정말 초현실주의 사회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크게 봤을 때 세 덩이가 있습니다. 형사 33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의 제3자 뇌물 또 배임 이 라인이 그것 플러스 위증교사 문제가 지금 하나가 있고 그게 4월 9일 날 선거 전날 있었던 사건이고 선거 있고 나서 오늘 있었던 사건은 형사 34부에서 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 뻥쟁이 거짓말했는 그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요걸로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더불어서 아직까지 기소는 안 됐습니다만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800만 불 대북 송금 의혹 사실 지난 12월 달 정도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칠 가능성도 점쳤습니다만 총선 국면으로 가면서 그게 수면 밑으로 있었는데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이 신속한 재판을 해서 뭐 구속영장을 치든지 어떻게든 검찰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삼심제잖아요. 이 삼심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3번을 주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아니면 조국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 삼심제를 악용이라고 했죠. 특히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의원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엄청 오래 끌어요. 엄청 오래 끌어서 자신이 국회의원이 끝날 때쯤 그때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잘못하면서 윤미향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죄인 상태로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렇죠. 끝날 때쯤 이제 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랬을 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심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참 안타깝게 들고요. 조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법원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대법원이 얼마나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따라서 조국 대표가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원래 대법원은 상고심이기 때문에 법률심의 때문에 신속
신속하게 결정하거든요. 신속한 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래요? 이재명을 넘어 이제 조국을 봐야 되는데 조국 방탄복을 12번이나 끼워 입었습니다. 아, 네. 조국 호위무사가 11명이 지금 돼버린, 그래서 본인까지 합쳐서 조국당이 12명이 지금 된 상태인데요. 조국 좋아한다 딱 싶었는데 뒤통수를 대법원이 딱 때린 건 아닙니까? 재판부가 결정됐어. 근데 재판장이 조국의 사모님 정경심 씨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실형 4년 선고했던 분이 조국에 대해서 이 대법원 상고 사건 재판장으로 왔습니다. 이 재판 어떻게 될 것이며 언제 실무감각상 선고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걱정돼요. 어. 왜냐하면 그 정경심 교수의 그 항소심이었죠. 항소심을 판단을 했던 그 판사님께서 지금 대법원의 이제 조국 대표의 그 법률심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서 저는 거기에 그 판사님의 판단은 법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률심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없어, 네. 사실은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네. 거의 그냥 항소심이랑 거의 똑같은 결론 나온다고 네.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법에 따라 했는데 분명히 지금 야당의 지지자들은 비판을 엄청 할 거예요. 엄청 할 거예요. 정경심 교수한테 유죄를 하더니 이제는 우리 조국 대표한테도 유죄를 해? 그럼 결국은 그 판사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그 비난과 스트레스에 시달릴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되고 그러면 그 판결이 뭔가 편향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했다는 것과 조국 교수의 지금 법률심의 그 담당 판사라는 것을 엮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전 야당의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좀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정경심 씨 공범이라고 다 돼 있잖아요. 네. 정경심, 조국, 조민희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지금 돼 있는데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측에서 당신 빠져 불공정해 하면서 재척 기피 회피 신청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죠? 글쎄요. 재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 것은 공범의 재판장이었다고 해서 재척 기피 회피 사유가 되나요? 법적으로는 안 아무 문제 되죠. 없죠. 예, 아무 아무 문제 문제가 없죠. 없기 예. 때문에 저는 그것도 정치 공세이지 법적으로 뭐 재척 기피 회피가 전혀 사유가 되지 않는데 공범의 재판을 한 사람이 오히려 재판을 하면 더 그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실관계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고 그렇죠.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심에서 이미 4년형인가요?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상고심에서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재척 기피 회피를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본인의 기간을 늘려서 그렇죠. 바로 배지를 그거지. 달고 방탄을 하겠다라는 생각 이외에는 재판 없다라는 생각이 지연 듭니다. 전략이다 네, 이런 네. 거죠. 재척 기피 회피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고 그것은 결국 조국 방탄복을 입어서 재판을 느려 빼려고 하는 수단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참 김태우 강서구청장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그 1심, 2심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몇 달 만에 3달 만에 상고 기각해가지고 지난번에 네, 재보궐 맞아요. 선거가 네.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한다고 하면은 조국 빨리 똑같이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상고심은 빨리 선고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증거를 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 새로 다투지도 않아요. 이때까지 1심과 2심에서 법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나? 이것만 보고 바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도 아니면 법조인이 예상하는 게 6개월 내로 나와도 빨리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당선인의 신분이고 또 조국 신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올바르게 세우기를 위한다면 저는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사법부님들, 대법관님들 조국에 대해서 몇 달 내로 늦어도 6달 내로는 빨리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최 변호사님의 의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6개월이 아니고 진짜 3개월? 3개월이면 좀 좋겠는데요. 심지어 6월 1일 이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판결 선고를 하면 어떻게 되죠? 붕어에 붕어빵이 없듯이 조국 땅에 조국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 아마 오늘 댓글에 다시는 분들도 좀 그런 속 시원한 대법원의 정의를 세우는 모습 아마 많이들 기대하실 것 같은데 우리 대법관님들 위해서 대법관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우리 대법관님들 화이팅!